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좀 아끼고 있었던 아티클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는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짝 프로그래밍이고요. 이 논문은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그 짝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함양하는 바는 컴퓨팅 사고력이고 그리고 방법에는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연구고요. 김용옥 선생님과 전석주 교수님께서 함께 하신 논문이고 2019년도에 이제 게재가 된 거고요.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23권 4호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등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 이 그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실가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역량을 살펴보면 정보 문화 소양,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협업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는 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그리고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적 문제 해결력 함양을 위한 방법 및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로서 과연 학교 그 수업 현장에서 짝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해서 개별 학습이 아닌 짝 프로그래밍 형태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의 이 하나의 카테고리, 이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추상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도메인이 있다라는 것은 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좀 제시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 문제 해결력 가지고만 이론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그 현장에 사이트에 얼마만큼의 의의를 좀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와 관련된 이런 연구물들이 보다 좀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짝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나란히 앉아서 코드를 설계, 알고리즘, 코딩, 디버깅을 협력하며 완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국 논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라이버 역할로는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 내비게이터 역할로는 코드의 문법적인 오류와 오타 같은 것들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여기서 또 보면 여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태도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외국 논문에서 보면 이 짝 프로그래밍이라는 형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컴퓨터와 가까이 친숙하게 지내는 남학생들한테는 보다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편인데, 어렸을 때 인형을 가지고 놀고 또 부모님과 어른과 상호작용하는 거에 더 관심을 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장벽을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는 어떤 연구 보고도 있고요. 짝 프로그래밍을 찾아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이 윌리엄이라는 학자고요. 이 윌리엄이 어떤 2002년의 논문부터 2008년 이런 쭉쭉쭉 2012년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학교 현장에서는 협업 도구를 위해서 그 만다라트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이 만다라트는 뭐 인도의 어떤 문양의 이름인데요. 이제 가운데에다가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적으면 이 키워드 이제 9개를 적는 거죠. 이렇게 쭉 적으면 이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쪽에다가 또 적고 이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게 3개, 4개, 5, 6, 7, 8개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의사결정 트리처럼 계속해서 아래로 심화적으로, 위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고드는 그런 형태의 브레인스토밍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의사소통, 그 짝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만다라트라는 문제 분해표를 사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괜찮은 내용들을 수렴을 해서 순서도 자석 퍼즐, 이거는 뭐 큰 건 아니고 순서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순서도를 이렇게 자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게임 기반의 그런 형태로 만든 거고, 그리고 코드블럭 자석도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텍스트 기반의 이제 그 코딩을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코드블럭 자석을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맞네요. 그 우리가 텍스트 기반보다는 이렇게 블럭 기반의 이렇게 순서를 통한 코드블럭 마그넷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성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프로그램 수업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시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디버깅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교사가 한 명 한 명 붙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전략의 어떤 순서라든지 프로그래밍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8가지 정도 제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문법 오류나 논리 오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 스캐폴딩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지원과 그리고 작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쉽게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 논문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 내용 같은 것들도 보시면 각 차시에서 활용 가능한 협업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1차 시에서는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안내와 관련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수준 진단을 통해 짝을 선정한다. 2에서 5차 시는 짝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래밍의 단계 수행을 각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6에서 15차 시에서는 4가지 협업 도구를 모두 활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미션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구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이제 방과 후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서 짝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전 실험 집단은 진단평가를 실시한 뒤에 진단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코딩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같은 코딩 능력 수준을 가진 학생끼리 동질 집단의 짝을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짝 프로그래밍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적은 사람을 보통 이렇게 하나의 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본 연구에서는 짝 프로그래밍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아닌 짝 프로그래밍 학습 시 협업도구 활용의 효과성에 주안을 둔 연구이므로 각 짝 그룹들을 짝 프로그램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적응 훈련 기간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집단의 학생은 짝 프로그램 협업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5, 6학년 중급 수준의 미션, 작품 3가지를 해결하도록 제시를 하고 나서 해결 과정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 및 코딩의 이해도를 측정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라고 본다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두 집단 간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동질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짝 프로그래밍의 협업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이 협업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학생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데 유의한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인지적인 기능 영역에서 그런 영역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학생들의 코딩 이해도의 평균 증가폭은 짝 프로그래밍, 협업,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연구에서는 이런 협업 도구의 활용이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좀 우리가 눈에 좀 볼 수 있게 이러한 그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기능, 그리고 뭐 인지적인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보여준 점이 좀 매우 좀 독특한 그런 형태를 보여준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딩의 어떤 그런 이해도 분석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두 집단 간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이제 동질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짝 프로그래밍 협업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협업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학생의 코딩 이해도를 신장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의 코딩 이해도의 평균 증가폭은 짝 프로그래밍 협업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마무리를 보면, 본 연구는 짝 프로그래밍 협업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4가지 협업 도구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의 문제인식 분해 단계에서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했고, 적용을 하고 났더니 사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했고, 사후 집단 간의 코딩 이해도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짝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협업 도구의 유무가 코딩 이해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 그 연구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짝 프로그래밍의 어떤 역할을 이제 구성하는데 이제 그 짝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몇 가지의 이런 어떤 그 연구물들에서 준하고 있는 어떤 근거를 다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짝 프로그램을 시도해서 이렇게 실험 집단을 나누어서
연구한 어떤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네, 얻어갈 수가 있었던 논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네,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